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복권기금, 기획재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저희 오늘 다루는 작품은 세븐시즈라는 작품이에요. 네. 세븐시즈는 타무라 유미라는 분의 만화 시리즈인데요.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애니화가 돼가지고 올라오기도 했는데 제가 애니메이션과 만화책을 둘 다 본 입장에서 애니메이션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작의 아우라를 잘 표현하지 못한, 너무 짧은 화수에 너무 많은 내용을 넣으려고 했다라는 35권이나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스토리를 뭐 세세하게 다 훑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좀 스포일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싫으신 분은 일시정지를 하시고 책을 읽으시고 들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고 또 여러분께 익숙한 플롯이에요. 네. 운석이 지구에 떨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크게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죠. 예를 들면 뭐 태양빛을 가려서 뭐 빙하기가 왔다. 빙하기가 오고 해일이 일어나고 뭐 재앙이 일어납니다. 인류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요. 이 운석을 아예 미사일로 맞춰가지고 깨는 방법과 쉘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인간들을 수용을 하는 방법과 그 중에 마지막 보험, 만약에 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도 인류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세븐시즈 프로젝트라는 것을 고안해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여름만 A, B 팀이 있고 그렇게 5개 팀에 7명씩 가이드 1명씩을 동면시켜가지고 넣는 거예요.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기후다 라고, 환경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 동면 시스템이 풀려가지고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인류 중에 선택받은 이들을 동면시켜서 미래로 보낸 뒤에 이들이 다시 인류를 번성시키기를 바라는 거죠. 겨울팀은 홋카이도에서 깨어나고 다른 팀은 뭐 간토 지방이라던가 큐슈라던가 이런 쪽에서 깨어나가지고 먼 미래의 지구에서 서바이벌을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15소년 표류기라던가 파리대왕 네. 이런 책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읽으면서 잘 섞어 놓은 거에 플러스 SF적인 생존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잘 섞어 넣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 만화의 매력은 미래의 지구가 어떨 것인가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양한 장면을 그리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인간이 없어지면 우리가 세운 건물이라던가 도로라던가 이런 것들이 금방 망가질 거란 말이죠. 인간이 없어졌을 때 지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와 뭐 이런 게 약간 감이 잡히는 것 같고, 기상천외하게 진화한 생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운석이 떨어진 것이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지구상 생태계에도 아주 큰 충격을 준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안에 뽑힌 사람들이 상당히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 특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는가를 보는 게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캐릭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30명쯤 되잖아요, 지금 캐릭터가. 그쵸. 그런데 그 캐릭터 중에 낭비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만화를 볼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캐릭터 외우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보면은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에게 다 좀 기억이 납니다. 이 35명을 뽑을 때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거는 다 고려를 했다고 해요. 머리가 좋고 생식 능력이 있고 용모가 수려한 젊은이로 뽑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들 잘생긴 거였군요. 그렇죠. 이 작품을 SF로 본다면 미래의 지구를 다룬다는 거, 그런 것도 SF지만 또 생물 SF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생물상을 보여주고 그 생물상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적응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인간이 이런 생태계를 지나치게 파괴하거나 하지 않고 이 생태계 순환의 일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생물 또는 생태적인 SF가 아닌가. 우기와 건기가 있기 때문에 건기에는 바짝 말라가지고 거의 시체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공룡같이 생겼는데 수분이 있으면 탁 살아나가지고 다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거대한 거미가 나오기도 하고. 저는 벌레 싫어해가지고 정말 개미도 나오고 굉장히 잘 나오고. 그렸어요. 개미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네. 잔인한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그건 기억으로. 그렇죠. 네. 그 초반에 사실 사람들이 좀 죽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잘 안 죽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근데 좀 네. 긴장감이 좀 떨어지긴 그러니까요. 해요. 그래서 어차피 다 안 살 건데 죽겠구나 뭐 이런 이러면서. 한 30권쯤 가면은 안 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일부 개체가 잡아먹히고 그럼으로써 유지되는 균형. 우리가 이런 도시에 살면서는 잘 그런 거를 생각을 못 하는데 사실 생태계는 그런 너무 한 종이 다른 종을 완전히 잡아먹어도 안 되고 반대로 돼도 안 되는 그런 균형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한 종류의 음식만 먹었더니 병이 나요. 뭔가 알러지 같은. 왜 인간은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그 먹을 게 없어졌을 때 우리가 단번에 멸종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의외로 우리 인간은 어디서 무엇을 먹든 간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 이 작품이 나빠서 아쉬웠다라는 기보다는 못다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배경이 네. 자세히 나오는 주인공들도 있는 반면에 배경이 없는 주인공에 대해서도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도 있고 뭔가 애정이 있는 캐릭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서로 애정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로맨스적인 그런 내용들 네. 그러니까 안 끝나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이 로맨스적인 내용 그런 캐릭터들 보면은 아 뭔가 좀 더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같은 경우에 사실 처음에 봤을 때 좀 완성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적극적이고 능력도 좋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하나라는 캐릭터도 완성이 안 된 캐릭터였고 그 작품 중에서 많이 성장을 하잖아요. 네. 이것도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약간 먼치킨 같은 캐릭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자각하게 되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로서 좀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세븐시즈가 상당히 재미있는 작품이고 저희가 얘기 안 한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으셨더라도 흥미를 잃지 않으시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